네, 안녕하십니까. 비로소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23 시즌에도 양수장의 트윈스볼, 저 양사장과 함께하는 직관 이벤트는 계속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문을 열 경기, 시범 경기 고척돔 경기입니다. 3월 26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또 시범 경기, 시리즈 두 번째 경기를 저 양사장과 함께, 이 경기를 양사장과 함께 직관할 구독자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티켓 제가 주말에는 고척돔이 표를 받는데 이 가격을 지불을 해드리고 저와 함께 직관을 하시면서 또 맛난 치킨을 비롯해서 먹거리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같이 경기를 보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사장과 함께하는 시범경기 리뷰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는 하루에 한 경기 그대로 리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막에 저도 몸 상태나 컨디션 또 영상이 올라가는 횟수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하루에 한 경기씩, 또 쉬는 날에는 또 시범 경기를 또 중간 점검해보는 컨텐츠, 그리고 시범 경기와 개막전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개막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아 타이거즈와의 시범 경기 첫 번째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주에서 이제 선수들이 부산에서 광주로 이동을 해서 기아와의 경기를 치렀는데, 오늘 선발 투수로는 박명근 선수가 나왔습니다. 상대 선발 투수는 앤더슨 선수였고요. 그래서 박명근 선수가 이제 처음부터 위기를 맞았죠. 선두타자 류지혁에게 몸에 맞는 볼, 슬라이더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몸에 맞는 볼을 허용을 했고, 또 바로 이제 뒷타자 고종욱 선수에게 2루타를 맞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영호 선수를 포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실점 없이 아웃카운트 하나를 챙겼습니다만, 소크라테스의 땅볼이 나오면서 첫 번째 실점을 하게 되었고, 또 변우혁 선수 시범 경기 기간 동안 컨디션이 좋죠. 변우혁 선수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2대0의 스코어로 끌려가게 되었고, LG가 바로 한 점을 추격을 했습니다. 원아웃 이후에 2회에 문보경 선수의 볼넷, 또 박동원 선수의 안타로 이어진 원아웃 1-3루 찬스에서 상대의 이제 폭투가 나오면서 한 점을 추격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박명근 선수가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고 두 번째 투수인 임창규 선수가 올라와서 임창규 선수도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8회 투아웃까지 한 점을 주긴 했지만 4이닝 1실점의 호투를 펼쳤고요. 9회 이제 김기현, 송찬희, 홍창기의 연속 안타로 원아웃 만루 찬스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후에 손호영 선수와 문성주 선수가 삼진, 그리고 땅볼로 물러나면서 3대1 LG 트윈스 시범 경기 3연승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범 경기 두 번째 패배입니다. 박명근 선수의 피칭,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단점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선수가 신인인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오늘 기아 타선이 이 한승택 선수, 변우혁 선수를 제외하고는 왼손 타자가 7명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박명근 선수가 사이드암 투수기 때문에 왼손 타자를 상대하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박명근 선수가 씩씩하게 공을 잘 던졌고 151km까지 오늘 중계방송사 기준의 구속이 나왔고요.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박명근 선수가 난타를 당하지 않고 많은 실점을 하지 않은 채 또 나름대로 괜찮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유지혁 선수한테 이 슬라이더를 몸쪽에 하나 던졌는데, 그게 이제 이 몸쪽으로 확 들어가는 슬라이더인데 이게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서 몸에 맞으면서 그 공을 좀 더 썼더라면 더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슬라이더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고, 박명근 선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역시 이 주자가 나갔을 때 셋 포지션 동작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자를 묶는 데에는 또 좋은 효과를 보여줬어요. 분명히 이 상대 주자들이 좀 뛰지를 못했고 뛸 타이밍을 잘 잡지는 못했는데, 다만 이제 주자가 나갔을 때 이 빠르게 던지는 투구가 되다 보니까 공이 좀 깔끔하게 들어가는, 깨끗하게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서
정타를 좀 많이 허용하는, 공이 몰렸을 때는 또 주자 있을 때 장타도 나왔고 또 멀리 좀 뻗어가는 타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박명근 선수가 선발로 나섰을 때 좀 더 수정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고친다면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셋 포지션에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요게 좀 확실히 드러난 오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선발 기회를 안 주더라도 저는 박명근 선수가 롱릴리프로 뛰거나 1군에서 아니면은 퓨처스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한번 돌면서, 임경혁 감독이 실제로 5선발에서 탈락한 선수들은 일부 선수들에 한해서 퓨처스에서 선발 수업을 시킨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 대상이 박명근 선수였으면 좋겠어요. 무리하게 많은 이닝을 던지는 것보다는 투구수를 늘려나가면서 또 한 경기 한 경기 나올 때마다 본인의 단점 나온 거를 피드백 해가면서, 당장 안 써도 좋으니까 좀 천천히 선발로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이 패스트볼도 이 좌우 가리지 않고 잘 들어가고, 또 변화구도 상당히 슬라이더 또 체인지업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가 왼손 타자든 오른손 타자든 이 선수는 승부가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셋 포지션 동작에서 공이 좀 깔끔하게 들어가는 부분, 요거만 좀 보완을 한다면, 더 지저분한 공을 던진다면 아무래도 박명근 선수가 좀 더 프로에서 이 선발로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간에 씩씩하게 던지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충분히 이 정도면은 난타당하지 않았고 또 제구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봐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타선은 한 점, 딱 한 점, 그것도 이제 상대 폭투로 인해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기회는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창원, 대구, 부산, 광주, 아무래도 호텔 생활을 하지만 이 집에서 출근을 하는 거랑 계속해서 원정을 다니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시범 경기는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실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 지방부터 이 시범 경기 기간을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그래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떨어진 선수들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오스틴 선수도 대구 경기 대타 출장 이후에 계속 스타팅으로 나왔고, 박혜민 선수도 WBC 갔다 온 이후에 계속 스타팅 나왔고요. 문보경 선수도 계속 스타팅으로 시범 경기 기간에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나온 선수들이 좀 타격감이 좀 떨어져 있고, 이 잘 치던 문성주나 오지환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안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출전 시간을 김기현, 허도환 이런 선수와 함께 나누고 있는 박동원은 여전히 좋은 감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하위 타선에 나오거나 이제 스타팅에서 좀 빠질 때도 있었던 홍창기 선수는 멀티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또 쉬고 나온 서건창도 안타를 다시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염경엽 감독이 또 이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하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김주성이나 또 손호영이나 또 김기현이나 또 외야에는 뭐 신민재나 이천웅이나 이런 선수들을 좀 써가면서 시범 경기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은 또 사이클이 금방 올라오면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스틴 딘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걱정이 물론 되기는 합니다만, 이 선수도 어쨌든 옆구리 쪽에 좀 부상이 있어서 몸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또 안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컨디션 끌어올렸을 때의 모습을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좀 심각한 게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범 경기들이 좀 남아있고, 또 수비에서는 수비 움직임은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타격에서 또 보여준다면 충분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박명근 선수에 이어서 나온 임찬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찬규 선수가 오늘 4이닝 1실점에 호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임찬규 선수는 이 구속이 갑자기 올랐잖아요, 2021년에. 그러면서 본인의 색깔을 점점 잃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살짝 또 떨어지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강점인 변화구도 안 되고 또 제구도 잘 안 됐는데, 이번 시즌에는 직구 구속이 다시 130대 후반으로 조금 떨어진 게 있지만 유희관 선수를 좀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유희관 선수도 이제 좌우 쪽에 코너워크나 또 변화구들, 특히 이 싱커와 커브를 잘 활용을 하면서 10승을 거두고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임창기 선수도 똑같아요. 패스트볼 구속은 오히려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 변화구,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특히나 이 체인지업 다시 2020년에 10승했을 때 그런 체인지업 각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헛스윙을 유도하고 또 직구가 스피드가 안 나오더라도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그런 투구를 해야 되는데, 임창규 선수가 시범 경기 등판을 이게 일시적으로 변하고만 좋은 게 아닌가? 또 난타당하는 게 아닌가? 지난 두 경기에는 실제로 약간 그런 의심을 좀 했었는데, 오늘 경기 투구수가 늘어나더라도 이 다양한 변화구를 던지면서 또 깔끔한 피칭을, 볼넷을 많이 내주지 않고 또 카운터 싸움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커브나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집어넣고, 타자가 들어올 거라 생각했을 때는 영리하게 유인구로 유도를 하면서 이런 피칭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타자의 타이밍을 잘 뺏었고, 시범 경기 3경기 동안 임창규 선수 평균 자책점이 1.13입니다. 그래서 5선발 후보 가운데서 지금 강효종 선수가 좀 저는 5선발로 가장 어울린다고 보고 있는데, 김유영 선수가 좀 부진하잖아요. 그 자리에 이제 임창규 선수가 김유영 선수랑 좀 바꾸면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선발 혹은 롱릴리프로서 1군 엔트리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최소 지난해 배재준 선수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젊은 선수들은 로테이션을 좀 건너뛰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로테이션이 비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임창규 선수가 첫 번째 투수로 나서면서 끊어주는 역할, 여기까지는 일단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그동안 우리가 좀 최근 2년간에는 임창규 선수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3경기 등판은 충분히 임창규 선수의 부활을 한번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특별 코너 Q&A 시간입니다. 이재원, 김현수, 김윤식, 정우영은 언제쯤 나오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짤로 꾸며보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댓글을 썼다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기사와 또 염경엽 감독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현수 선수는 1군과 동행을 하고 있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WBC 대회를 치러가지고 컨디션을 회복해서 훈련은 소화를 하고 있고, 아마 경기 출장은 수원 경기 때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몸 상태에는 크게 부상이나 이런 건 없지만 컨디션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원 선수는 어제 이제 병원 검진을 통해서 옆구리 상태가 정상적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경기력을 좀 더 끌어올려서 수원 경기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염경엽 감독이 이야기를 했고요. 김윤식 선수는 내일 선발 등판합니다. 몸이 아직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구수는 30개 이내에서 좀 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김윤식 선수가 시범 경기, 내일 경기와 그 다음 경기 한 경기 더 등판을 하고, 개막 이후에 이제 로테이션에 들어가는데, 개막 후에 첫 경기에서도 투구수 70개 정도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염경엽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켈리 선수가 딱 이런 케이스였는데, 올해는 이제 김윤식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소화할 것 같고, 정우영 선수도 내일 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불펜 등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선수도 이제 자기 공이 나오지 않아서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몸 상태에는 문제가 없고 내일 불펜 등판을 통해서 첫 실전에 나서게 되겠고요. 고우석 선수는 지금 어깨 쪽에 염증이 생겨서 아예 투구를 안 하고 그냥 쉬는 것밖에 답이 없어서 염증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 회복 이후에 투구를 한번 해볼 것이고, 또 천천히 개막전 이후에 복귀하는 걸 목표로 고우석 선수도 몸을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안 나오는 선수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 집중 분석 시간인데, 오늘 경기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좀 가장 놀란 장면이 있어요. 7회에 서건창 선수가 선두타자를 치고 나가고 신민재 선수가 대주자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왼손 투수고 김기훈 선수가 계속 견제를 하는데도 신민재 선수가 계속 상대 투수를 괴롭히면서 1루에서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견제 이후에 도루를 성공하는 장면은 몇 년간 신민재 선수를 봤는데 이런 장면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주로 견제에 당하거나 아니면은 도루도 이 견제가 들어가기 전에 뛰든가, 이렇게 조금 주루 플레이에 있어서 발은 빠르지만 좀 BQ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2루 도루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고, 2루 도루 이후에 상대의 배터리를 흔드는 리드 동작, 또 스킵 동작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또
이 타석에는 홍창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 카운트 싸움 잘하잖아요. 그 사이를 틈타서 바로 3루 도루도 성공을 했고요. 3루 도루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홈 들어오는 거는 좀 당연히 무리지만 리드폭을 좀 가져가든가 스킵 동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1루 주자 홍창기 선수가 나가면서 또 상대의 배터리를 흔드는, 상대 투수를 흔드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박혜민 선수가 헛스윙을 하면서 좀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야, 신민재 선수가 이렇게 루상에서 이런 주루를 하는 거는 정말 이 선수가 그동안 견제사나 주루사 빠른 발에 비해서 많이 당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망을 좀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주루를 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고, 도대체 애리조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신민재 선수의 주루가 달라졌는지, 앞으로도 이제 신민재 선수가 뭐 대주자로 나오거나 루상에 나가면 이런 모습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밌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민재 선수 오늘 주루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내일도 이제 기아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시간은 1시고요. 스포티비2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예고드린 대로 김윤식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옵니다. 투구수는 30개 정도니까 30개 채우고 내려가더라도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갔지? 몸에 이상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구수를 정해놓고 등판을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경기 끝나고 저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